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힘을 내요 슈퍼파워. 파월의 마법이 통했던 오늘 시장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이어질 거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시원하게 반등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000선 아래로 이탈할까 그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3,100선을 넘어서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양시장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5% 오른 3,099포인트 선에 맞췄고요. 코스닥도 함께 가겠습니다. 3.3% 오른 936포인트 선에 맞췄네요. 오늘은 양시장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오랜만에 차익을 좀 챙기는 모습입니다. 무려 1조 9천억이 넘는 팔자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9천억 이상 강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눈에 띄는 코스닥 시장은요. 그동안 코스피가 갈 때 따라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함께 강세를 좀 나타내줬죠. 역시 외인과 기관이 함께 이끌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매수 규모를 더 키워갔고요. 개인들은 역시 이때를 틈타서 함께 좀 덜어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을 미리미리 살펴봐야 될지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저희는 함께 업종부터 내일장 수익 공략주까지 잘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알차게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와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응원도 좋습니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전문가 이름 남겨주시면 노란톡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찰칵 찍으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 퀴즈왕에 도전하는 두 분의 전문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대결을 펼칠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임광빈 전문가, 나인원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알찬 한 시간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함께 퀴즈를 풀어가고 어떤 분이 승자가 되실지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퀴즈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 풀어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오늘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업종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히토류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미국의 탈중국 본격화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수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히토류, 2차 전지까지 공급망 검토를 하겠다는 서명을 오늘 했고요. 이에 중국과 멀어지면 우리나라가 수혜가 되겠다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세노텍이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가 일제히 오릅니다. 금리 상승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성장주들이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제약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오늘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쿠팡 관련주라든지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그동안 올랐던 만큼 오늘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던 부분까지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혹시 두 분의 전문가는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셨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업종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역시나 또 다른 업종을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임광민 전문가는 금리, 환율을 꼽아 주셨고요. 나인원 전문가는 역시 반도체를 가지고 와 주신 모습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민 전문가와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시장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늦은 이 시간까지 시청하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MTNW의 임광빈 대표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사람들이라면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 마음은 주식을 가진 사람만 알고 있겠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또한 그런 입장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그 시점에 다가갔었을 때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다음 날이 지나게 되면 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어제 시장이 3% 빠졌죠. 오늘 3%가 올랐습니다. 어제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은 올랐다라기보다는 회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네, 파월의 비둘기 파적 얘기를 했다. 지금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비둘기 파적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파월이 얘기를 한 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오고 계신 저 할아버지, 저분이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한국중앙은행 같은 곳인데 금리와 통화량을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월의 말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고요. 환율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가치가 개별국 통화가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짱구라는 친구가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보니까 1달러에 1,200원이더라 했으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달러를 새로 찍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시장에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못 따라가게 되면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자, 시장에서 파월이 현재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진다. 자, 짱구가 1,200원대 미국에 가려고 봤는데 일주일 뒤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1달러를 1,200원에 샀어야 되는데 1,100원만 주고도 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부채가 증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야 됩니다. 그 말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달러 지수가 90포인트를 깨게 됐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90포인트가 깨졌고요.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증시는 윗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오늘 이미 그러한 시그널들과 그러한 시장의 세팅들이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잠시 후에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와 또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좀 자세히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좀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또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꼽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확실히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도했던 대표주들도 SK하이닉스도 9%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에 반도체 장비 주단에서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왜 이렇게 오를까요?
자, 일단 오늘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고 또 그의 걱정에 정말 반전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 역시도 주식시장에서 나름의 거래를 해왔던 트레이더로서 사실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참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고 또 반전 상황에 있어서 그 해당 시그널은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그 당시 막대한 자금, 즉 예를 든다면 하락 구간 내에서 개인들의 역대급의 어떤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위 이제 물타기가 수조 원 단위로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 해당 물량을 단지 저점 대비했을 때 시장 지수 했을 때 약 한 2, 3%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줬을 때 그 당시에 개인이 대거 매도로 전환하고 그 모든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그 당시의 규모로는 개인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조 원 정도 어림잡아서 그 정도였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원씩 상당히 시장이 좀 판이하게 좀 바뀌는 그런 시그널이었습니다. 최근 시장 놓고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그널을 좀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1월, 2월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주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이 비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역대급의 어떤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한간에는 2007년 10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물론 그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반전 시그널로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수급 상황이 최소 2, 3일 정도는 유지되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나름의 시그널로서 볼 수 있겠고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반도체 업종 상당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엊그제 화요일 제가 퀴즈와기 출연하면서 여러분들께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재차 반도체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재차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비메모리 어떤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도 2차, 3차, 소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하청 업체에게다가도 파운드리 즉 반도체 생산을 위탁할지도 모를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 사인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가 안보 사업에 치명적인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히토류,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대거 지금 현재 생산 장비 증설부터 시작해서 수급까지 그리고 그와에 더 나아가서 반도체 지금 현재 공급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애를 쓰고 있고 중국과의 손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의 어떤 수요 폭증에 있어서 주요 원인은 전기차입니다. 사실상 전기차가 모든 반도체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블랙홀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주요 섹터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는 1분기, 2분기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 이 정도로 묶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정말 대규모의 막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에 반해 정말 소폭의 반등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모습이 단지 오늘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부안해동하시거나 큰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2, 3일 연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시면서 그에 따른 어떤 추세 움직임에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얘기해 주셨던 반도체 업종 함께 또 꼽아주셨고요. 자세한 이슈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좀 퀴즈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운드 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라운드 1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힌트 보고 종목 맞추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3가지 힌트가 등장합니다. 쭈르륵 등장하는 힌트 가운데 어떤 종목인지 딱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을 아시는 전문가는 빠르게 부저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씩씩하게 아주 좋습니다. 힌트에 맞는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오늘 힌트는 종목 초성부터 등장을 하네요. 굉장히 깁니다. 이응, 시옷, 키옷, 이응, 히읗, 이응, 니은, 시옷까지 등장했습니다. 으스크으, 흐으, 느스. 아직은 모르겠어요. 힌트 두 번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요. 오늘장 사상 최고가 기록입니다. 오, 지금 나인원 전문가께서 눌러주셨어요. 네, 오늘 정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섹터의 종목일 것 같고요. 오. 지금 원래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쓰셔가지고 잠시 좀 헷갈렸는데 SK 하이닉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사상 최고가까지도 맞고요. 초성도 지금 맞는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정답입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디램 가격 상승 효과 톡톡이었네요. 종목 초성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함께 열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종목 초성이 등장했고요. 리을, 디귿, 키읔, 미음, 키읔까지 등장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얘가 약간 막 웃고 있는 표정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 초성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불에 잘 안 타는 단열 소재 개발인데요. 두 번째 힌트가 등장하자마자 지금 임광민 전문가께서 눌러주셨습니다. 불에 안 탄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첫 번째 종목 초성과도 딱 맞았고요. 두 번째 단열 소재 개발도 맞는 힌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였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화학 업황 개선의 실적 기대감 업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 정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첫 번째 힌트 보시죠. 종목 초성이 역시 등장합니다. 피읍, 시읒, 키읔, 기역, 피읍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초성을 읽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프스크급,프입니다. 좀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알쏭달쏭한데요. 연일 급등의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나오자마자 임광빈 전문가께서 아까 눌러주셨어요. 롯데였잖아요. 포스코, 단기 과열, 포스코 강판. 포스코의 강판, 포스코 강판. 초성이 맞네요. 정답입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세 번째는요. 전기차 부품 신사업 모멘텀이었습니다. 야, 두 번째 힌트까지만 보고 빠르게 맞춰주셨는데요. 굉장히 착착착 잘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누가 승자가 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나날이 퀴즈 실력도 업하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1라운드는 임광민 전문가가 승리를 먼저 가져가시네요. 아직 두 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는 시장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세히 좀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에는 오늘 어떤 특징주가 눈에 띄셨을까요? 저는 먼저 급등세가 포착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는 실적 방표와 함께 오늘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배당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 20%가량의 급등세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키네마스터도 살펴보시죠. 매각 이슈와 함께 최근 계속해서 몸값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키네마스터가 1조 원까지도 거래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또 다른 여러 특징들이 있었던 특징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했을지 두 분의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임광빈 전문가는 지금 OCI를 가지고 와주셨고 나인원 전문가께서는 SK 하이닉스를 또 꼽아와 주셨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의 OCI는 항상 저희가 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태양광과 관련해서 오늘도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OCI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요. OCI가 어제 8%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3%가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기업인데 왜 올랐느냐? 자, 여러분 새로운 시장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중국에서 무려 4,300조의 경기부양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했었을 때 당연히 수혜주가 있습니다. OCI도 그 수혜주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중국에서 4,300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한다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자, 중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그때 경기부양책 규모가 4조 원대. 그러니까 4조 위안화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5조 위안입니다. 그게 4,30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치를 경기부양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미국의 그 어떤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큰 경기부양책을 한다라는 말이고, 자, 미국에서도 못하는 경기부양책을 중국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군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태양광 업종이 있겠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이 있겠고, 구리 관련 기업들, 자, 이런 원자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2월 달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원자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OCL라는 기업을 제가 작년부터도 지금까지 팔지 말고 무조건 이 종목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끌고 온 사람들, 계좌가 지금 100%가 넘게 수익이 나고 계시죠. 뭐 중간에 불타기를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살짝 줄어들어서 한 80% 정도의 좀 겸손한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OCI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통화량이 풀리게 되면 적정 가치 화폐를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구리가 지금 4달러, 온스당 4달러가 넘었는데 구리는요, 5달러 이상 넘어갈 겁니다. 국제유가 제가 40달러부터 100달러 넘어갈 거라고 노래를 불렀죠. 지금 60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쌀값이 올라서 이제 공깃밥도 인상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각종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뭡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구리 관련주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식품 관련주 올라가면서 흥국 F&B나 팜스토리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죠.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고추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감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대파 한 쪽당 14,000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원자재 기업에 정말 관심을 깊이 가지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태양광 산업이 뭐 성장성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2의 OCI 같은 기업들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2의 OCI를 지금부터 잡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OCI를 꼽아와 주셨는데 작년부터 또 인건비 전문가와 함께 하신 분들은 80%는 겸손한 수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OCI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까지 함께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등장할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기다려보고요.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전문가의 종목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앞서 업종에서 반도체 꼽아주신 것과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자, 일단 최근에 어떤 시장 박스권 내에서 잠시 동안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와중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에 나서줬던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꼽아본다라면은 SK하이닉스가 단연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래,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또 먹고 마시고 또 하다못해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고 있고 그것이 수집 정리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수집이 되는데, 하루에 지금 현재 수집되고 있는 테슬라 기준에 쓸 때 약 하루에 수십 테라바이트 더 넘어서 페타바이트급의 대량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측에서도 또 앞으로 애플도 그러할 것이고요. 구글은 현재 마찬가지로 테슬라 그 이상의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 즉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PC에 들어가는 D램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부분에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상에 들어가 있는 소위 서버단의 SSD, 더 나아가서 NVMe, M2, 기타 등등의 소위 저장 장치의 D램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SSD라든지 더 나아가서 D램을 사용한 저장 장치라면은 그 백그라운드 상에서 서버 단에서 이용되고 있는 페타바이트급의 정말 대규모 용량의 어떤 저장 장치를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그 수요량은 지금 현재 가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떤 D램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뭐 TV, TV 더 나아가서 뭐 냉장고, 세탁기, 더 나아가서 전기차까지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그 중요성 그리고 국가 안보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인분께서 제게 별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 팔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현재 14만 9,500원 오늘 최고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5만 원대를 도달하고 그 이상 가격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점을 높이는 우상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시장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15만 원대를 안착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단기 고점 형성 역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분들이 다소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주도 섹터를 내가 매매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또는 이미 고가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와 관련된 소부장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 기타 등등의 역시 마찬가지 중소형주들도 또 장비주라든지 또 소재, 부품 포괄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아주시길 바라겠고 당분간 시장의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환매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5만 원 선을 넘어서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 주가가 15만 원 선에 안착하는지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저희는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2, 고고! 자, 이쯤에서 다시 등장할 게 있죠.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투자하시면서 이런 명언들 이렇게 좀 생각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투자하시면서 이런 걸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주식 명언들을 배워갈 수 있는 타임입니다. 자, 주식 명언 맞히기인데요. 그 사이사이 빈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빈칸들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과 함께 주식 명언 맞히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죠. 자, 땡땡땡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땡땡땡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명언입니다. 나인원 전문가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요즘 주린이 분들이 인터넷 소위 짤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짤에 소위 시장 격언들을 많이들 그럴싸하게 적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것들에게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이야, 아마-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이 명언 같은 경우는요, 워런 버핏의 동반자로 불리는 찰리 망거의 명언이었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명언을 보면서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문제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언 보시죠. 투자의 땡땡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땡땡땡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무시해야 될까요? 임강민 제가 전문가님? 이걸 보니까 오시에가 생각이 나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오. 제가 이런 이 비관론, 네. 각종의 그 비관론에도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신 분들이 지금 OCI가 난리 나는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 계시거든요. 네. 와,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어떤 성공 여부는 비관론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엔 핀터린치의 명언이었습니다. 임강민 전문가께서 잘 맞춰주셨고요. 자, 마지막 명언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악의 땡땡은 최고의 땡땡을 얻을 절호의 기회다.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인원 전문가님. 네, 이것도 자주 보던 격언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수익을 얻을 절호의 기회다. 최악의 오늘 상황이? 참, 빗대볼 수 있는 시장 격언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상황과 비슷했다. 최악의 네. 상황이 최고의 수익을 얻을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명언들 여러분들 가슴속에 좀 잘 새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와 함께 수익률까지 보고 오시죠. 자,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도 함께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간 점검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자, 일단 LG전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최근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맞물리면서 소폭의 어떤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아직까지는 LG전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떤 백색 가전제품의 어떤 판매량 증가에 따른 어떤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향후 신사업,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장 부품 사업, 전장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새롭게 펼쳐질 그런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LG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아쉬운 어떤 변동성과 눌림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저점을 높이는 어떤 추세 구간 내에서의 새로운 어떤 수급 유입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전자를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문가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2조 6천억의 시가총액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강력한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동사의 어떤 주가의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좀 고가권이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진입을 망설이시거나 다소 좀 부정적인 관점 또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저는 현재 아직까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 그리고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동 모터코어, 즉 전기차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 세계 정말 탑 어떤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양의 생산량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해외 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 설비 역시 극단적으로 정말 늘리고 있는 구간들에 놓여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상황이 좀 유지가 된다라면 단기간 내에 앞서처럼 어떤 급등을 빠릿빠릿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 또는 관찰로 대응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수익 그 이상의 매매까지 겸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까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를 25,000원 잡아주셔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코스모 신소재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어제죠. 지난 이제 화요일에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장중에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시장이 하락에 맞물리면서 동반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양극재 그에 따른 하이니켈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하고 있고 NCM, 니켈, 완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계속적으로 좀 공급을 해 나아가면서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량이 대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는 구간에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현재 계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물린
사실상 어떤 중소형주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만 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세는 상방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시장의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급이 반드시 유입되어야지 그에 따른 주가의 어떤 핸들링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방향은 상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인원 전문가와 장중에 직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요. 라인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역시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라인원 전문가와 꼭 얘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임광민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저희도 AS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대차 먼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밤잠 못 주무시고 나스닥 선물 지수도 확인하시고 또 토론방도 들어가 보시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어떤 종목들 여러분 잘 갑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떠오르는 태양이 잘 간다. 이미 떠오른 태양은 여러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되자. 우리 인생도 10대, 20대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20년 동안 움츠러 있다가 드디어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경제주기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인데 현대차가 가진 상징성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둘 중에서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되냐? 현대차입니다. 왜 현대차냐?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 마차를 타고 다녔죠. 네, 그리고 포드라는 기업에서 내연기관을 첫 번째로 탄생을 시켰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전 세계 보급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가 이제 내연기관이 곧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에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많이 올라갔죠? 테슬라, 애플을 뛰어넘는 세계 1등 기업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자동차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1등이기 때문에 1등으로 갈 거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 방향성을 따라갈 것이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를 볼게요. 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날 애플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만약에 애플의 이슈가 메인이었다면 재료 훼손으로 인해서 20만 원까지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의 주가를 보십시오. 코스피가 옆으로 하락하고 횡보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현대차는 애플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3월 달이 다가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해야겠습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지금부터 잡아가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가 목표가 50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시가총액 2위까지 가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놀랐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잡아서 저도 뜨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대차 함께 살펴봐 주셨고요. 목표가 50만 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해운도 구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 목표가 4,000원 잡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경기부양책, 중국에서 4,300조 경기부양책을 했는데 이 경기부양책의 메인이 무엇이냐? 건설붐입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건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건설 업종 하면 여러분들 그냥 기업, 건설 기업만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철강 기업을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건설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 건자재가 무엇이냐? 바로 철강입니다. 근데 이 철강은 딱 세 군데 나라에서 많이 나요. 중국, 브라질, 그리고 호주입니다. 자, 근데 대한해운은 어떤 기업이냐? 벌크선을 하고 있습니다. 벌크선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배에다가 원자재를 실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기업인데 이 대한해운의 배에다가 철강석을 싣는다라는 것이겠죠. 자, 주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가지고 불안해하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한해운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4,300조 경기 부양책을 한다.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이다. 철강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브라질, 호주에서 철강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대한해운, 네, 그럴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대한해운의 차트를 보기 전에 포스코의 차트인데요. 자, 포스코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했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0만 원이던 주가가 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죠. 자, 근데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대한해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잘 나갔던 그 시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000원에서 200만 원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게 대한해운입니다. 앞으로 제가 철강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싸다.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해운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제가 HMM도 팔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페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주, 앞으로 우리나라 주시장 2년간 주도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운주가 앞으로 우리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한해운도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윤광민 전문가와 직접 더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임광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찰칵 찍어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밀번호입니다.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내일장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얼른 메모장 들고 얼른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분과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임광빈 전문가입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채팅창이 후끈합니다. 인기가 엄청나신데요. 저희 내일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저한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더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4,300조짜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걸 봐야겠습니까? 원자재를 봐야겠고요. 당연히 그중에서 가장 섹시한 최근의 원자재가 구리죠. 구리 관련주의 대장주인 풍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이란 기업은 구리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 구시장의 50%에서 80%까지를 차지합니다. 구리 가격에 따라서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변동이 있는데 지금의 달러 추세라면 구리 가격은 온수당 현재 4.3달러 정도 하죠. 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풍산은 날아간다. 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풍산이라는 기업인데요. 풍산 언제 잘 나갔느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2016년도, 2017년도 상승장에 풍산이 잘 갔다. 왜 잘 가냐? 반도체도 쓰이고 자동차도 쓰이고 조선에도 쓰이고 건설에도 쓰이고 도대체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하더라. 그게 풍산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배열 우상향의 신고가 패턴이죠.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이 종목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4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으로 구해주셨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공략주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이분과 함께 돌아오죠. 나인원 전문가입니다.
자, 나이던 전문가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존의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을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게임 개발사가 카카오톡, 즉 카카오 플랫폼과의 어떤 업무 협약에 의해서 지금 수익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이 있었던 과거의 경우를 비췄을 때 지금 현재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스토어,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직접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직접 진출을 함과 동시에 인앱 수수료를 구글 또는 애플에게 일정 부분 내어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수익과 매출액을 계속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현재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 플랫폼의 이전과는 다른 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게임을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최근에는 게임사를 직접 인수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기존 게임의 어떤 IP, 즉 직접 재생권과 더 나아가서 직접 개발까지 나서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개 이상의 대량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즉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 출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른 어떤 수익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 하루 매출 단위가 10억 단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액 증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체제가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관까지 나왔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 물량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자금의 규모가 실제 사용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으며 그것 자체가 게임 개발사 인수 또는 자체 개발 게임 확충 그리고 더 나가서 IP 쪽까지의 지속적인 어떤 확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동 종목의 손절가는 53,000원 매우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목표가 6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항상 비중 조절을 통해서 평단가 유지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던 전문가는 카카오 게임즈로 구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국내학초까지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라운드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승자가 오늘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빙고판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빠르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선 그어져 있는데 로보티즈. 예. 로보티즈 정답이고요. 임건미 전문가님 성화이텍 성화이텍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습니다. 네. 성화이텍 역시 있었고요. 저 성자에서 왼쪽으로 동아화성이요. 어디 있을까요? 찾았고요. 오늘 굉장히 빠르게 맞추시네요. 한진칼 어디 있습니까? 한진칼 저기요. 저기 저 왼쪽에 네네네. 저기 끝에 있었고요. 자, 또 다음 종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까지 정답입니다. 와, 굉장히 빠르게 맞춰주셨습니다. 승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퀴즈왕은 임광빈 전문가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변동성 때문에 걱정도 많으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이 무방에서 여러분들의 그 걱정 모두 다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염려가 있으신 분들, 앞으로 주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네,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밤 12시부터 진행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주식 해지왕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색하고 저희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임건민 전문가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12시입니다. 꼭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인원 임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